네, 2교시 설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도 되겠죠? 네. 자, 세 번째 과목 수칙. 세 번째 과목 선택 수칙은 자신의 진로 계획과 학생부 종합 전형을 고려한다입니다. 학교생활 기록부 대입 반영 방법이 현재 3학년과 우리 1, 2학년 학생이 좀 차이가 커요. 차이가 큽니다. 현재 3학년의 경우에는 일단 대표적인 차이가 이 수상 경력이 들어가죠. 수상 경력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1학년,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수상 경력이 반영되지 않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대회가 거의 없죠. 학교 생활 기록부에 기록은 되더라도 대학교에 제공이 되지 않아요. 자율 동아리 또한 이제 기재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3월 달에 선생님 부서에서 주관하는 그 동아리 편성이 아주 힘들었죠. 최대한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개인 봉사활동, 우리 중학교 때는 외부 기관에서 하는 봉사활동이 고입에 반영이 됐었잖아요. 근데 대입에는 이 개인 봉사활동이 역시 반영되지 않습니다. 여기 쌤이 쓴 연도는요, 여러분이 대학을 가는 연도입니다. 그래서 현재 2학년 학생들은 24학년도 대입, 1학년 학생들은 25학년도 대입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차이가 특징적인 차이가 독서 활동이 반영되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소개서도 이제 현재 2학년 학생들 대입부터 폐지가 된다는 거. 그러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대학이 자기소개서를 이제 못 보는 거죠. 우리 2학년, 1학년 학생들이 대학을 갈 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그 다음에 학교생활 기록부에서도 보는 서류가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어요. 우리 학교생활 기록부는 인적사항, 학적사항부터 해서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까지 이렇게 총 번호로 따지면 10번 항목까지 있는데, 이 중에서 지금 사라진 항목들은 대학에 제공되지 않아요. 지금 보시는 이 항목들만 대학에 제공됩니다. 그러면 출결사항 숫자로 나타나죠. 교과학습 발달 상황 성적이에요. 숫자로 표시됩니다. 봉사활동, 학교 봉사활동 역시 숫자로 표시되고, 학교에서 진행되는 뭐 프로젝트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반영이 되지만 이걸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최소화되는 수준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이 자율활동 1년에 500자 기록되고요. 진로활동이 1년에 700자 기록되고, 창체 동아리 활동이 1년에 500자 기록되고, 그 다음에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 과목별 500자 이렇게 기재되고,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이 과목별 500자 이렇게 기재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일정한 부분을 차지했던 뭐 수상 경력이나 자율 동아리, 물론 축소되긴 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독서활동 상황,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줄어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남아있는 부분들의 중요성이 커지게 되고, 사실상 자율활동이나 진로활동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주관하는 다양한 교육활동들의 교육 특색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들은 기재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특별한 내용이 기재되긴 좀 어렵죠. 결국 우리 개개인의 개별화가 가능한 부분들은 이 수업 중 기록되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어떤 과목을 수강했느냐라는 게 표시가 되는 교과학습 발달 상황이 더 중요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경향을 반영해서 이 24학년도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서울대 진학을 하실 때에는 이 서울대가 24학년도 대입부터는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을 우리가 제시를 한다. 그래서 이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이 제시된 모집단이 학과에서는 핵심 권장 과목은 반드시 이수하고 와라. 권장 과목은 가급적 이수하고 와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뭐 경우에 따라 이게 제시되지 않은 학과들도 있어요. 대부분 다 인문계열, 인문사회계열 모집 단위들인데, 이 모집 단위들도 자신의 진로 적성에 따라 적극적으로 과목을 수강을 하도록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살펴보면 몇 가지만 주요 특징적인 것들만 볼게요. 경제학부, 인문사회계열 중에서 유일하게 권장 과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모집 단위들은 전부 다 자연공학 계열들이에요. 자연공학 계열들. 그래서 지금
자연계열들 보시면 이 전공에 맞는 투과목들, 원과목들 이수를 요구하고 있고 미적분 기하 등을 필수로 이수학을 요구하죠. 확률과 통계라든지 전공과 연관성이 조금 있는, 약간 있는 그러한 과목들의 투과목 이수를 이렇게 권장하고 있어요. 공과대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적분 기하를 거의 대부분 다, 특히 미적분은 거의 모든 모집 단위에서 이수를 요구하고 있고 확률과 통계라든지 기타 기하나 투과목들을 권장 과목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서울대만의 특징이냐? 서울대만의 특징은 아니고 지금 보시는 화면은 수도권에 있는 모 대학의 서류평가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사정관님들이 이 화면을 보고 우리 학생들을 평가를 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우리 학교 학생들이 특정한 대학에 여러 명이 쓰겠죠. 뭐 한 대학에 한 명 쓰는 경우는 없을 거야. 그러면 대학들은 그 지원하는 학생들의 같은 학교 학생들이 이수한 과목들을 전산상 이렇게 모을 수 있어요.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학교에 개설된 과목들을 쭉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 이 학교에 1학년은 무슨 과목이 개설됐고 2, 3학년에 진로 선택 과목, 일반 선택 과목, 전문 교과는 뭐가 개설됐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표시되는 거야. 빨간색은 뭐라고 여기 적어놨냐면 쌤이 읽어볼게요. 고등학교 개설된 과목을 이수한 경우는 파란색 마스킹과 이수 단위로 체크되고 고등학교 개설은 되어 있지만 학생이 이수하지 않은 과목은 붉은색 처리됩니다. 그러니까 빨간색은 이 학교에 개설이 된 과목인데 이 지원자가 선택하지 않은 과목이에요. 파란색 표시된 거는 이 학교에 개설되어 있고 이 학생이 이수한 과목이에요.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뭐 과학을 기준으로 보면 물원, 화원, 생원을 선택했고 물투, 화투를 이수를 했어요. 근데 얘가 갑자기 뜬금없진 않지. 얘가 3학년 때 원서 쓸 때 생명공학 계열 썼어. 근데 얘는 생초를 안 들었잖아. 맞지? 그러면 얘가 지원을 했을 때, 생명 관련 학과에 지원을 했을 때 분명히 핸디캡이 있겠죠. 투 과목 개설됐는데 얘는 안 듣고 왜 여기 이제 와서 우리 학과를 개설했지? 왜 보니까 물리학 실험이나 정보과학 같은 과목을 들었는데 이 고등학교에 아주 오랜 시간을 보내는 이 수업 시간에 이런 계열을 했는데 왜 생명공학과를 썼을까? 의심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학생이 컴퓨터공학과를 썼다면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물리학 1, 2도 다 이수하고 미적분도 이수했고 확률과 통계 같은 과목도 이수하고 물리학 실험, 정보과학 이런 전문 교과도 이수했다. 그럼 얘는 진짜로 이 컴퓨터공학 쪽으로 관심이 있던 애구나. 얘가 물리학 실험이나 정보과학 과목에서 수강했던 활동들을 좀 보면 컴퓨터공학과 관련된 어떤 유의미한 활동이 있을까? 이렇게 접근되겠죠. 그죠? 이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특히 우리 1학년, 2학년 학생들이 대학을 갈 때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떤 과목을 이수했느냐가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대학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학생들을 뽑을 때 학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초 수학 능력, 즉 학업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전공 관련 분야에 대한 관심과 이해, 노력과 준비 정도, 전공 적합성이 갖추고 있는지, 공동체 일원으로서 필요한 바람직한 사고와 행동, 즉 인성을 갖추고 있는지, 현재의 상황이나 수준보다 질적으로 더 높은 단계로 향상될 가능성, 즉 발전 가능성이 있는 학생인지를 봅니다. 이 제시된 화면은 상단에 보시는 이 경희대, 건국대, 연세대, 외대, 중앙대, 서울여대 이 6개 대학이 공동으로 연구한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인데요. 대학마다 이 6개 대학들도 이 4가지 평가 요소를 비율을 달리해서 평가해요. 어떤 학교는 뭐 학업 역량을 중요하게, 어떤 학교는 전공 적합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여기 제시되지 않은 학교들은 이 평가 요소 이외에 다른 평가 요소들을 또 활용하는 학교들도 있고, 그러나 대개 성격들은 비슷해요. 이런 것들을 대체적으로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학교들이 연구하고 발표한 내용에서 각각의 항목들, 각각의 평가 요소의 하위 항목들 중에서 유의미한 질문들 몇 가지만 쌤이 한번 던져볼게요.
희망 전공과 관련해서 도전적 과제나 과목 이수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 여기에 답변하려면 도전적으로 과목 이수가 있어져야 되겠죠. 자기의 진로와 관련된 과목 이수가 있어야겠죠. 희망 전공 관련 과목과 다른 과목 성적 차이는 어느 정도인가? 자기 전공 관련 과목도 잘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과목들도 잘해야 된다는 얘기겠지, 그지? 이수자 수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얘가 등급이 좀 처지는데 이 과목이 많이 들은 과목인가? 아니면 학생 수가 좀 적었나?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건가? 이 아이의 점수는, 그 과목의 평균은, 표준 편차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어떤 애가 평균 2등급인데 뭐 예를 들어 경제, 쌤이 가르친 경제 4등급을 받았어. 그러면 이게 평균이 몇 점인가? 표준 편차가 어느 정도인가? 그럼 얘가 진짜 잘한 건가? 4등급만큼 못한 건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본다는 거죠. 탐구활동. 교과에서 이루어지는 탐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탐구활동에서 표출되는 학문에 대한 열의와 지적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수행평가들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텐데 여러 수행평가들 중에서 여러분이 좀 힘들게 준비하는 수행평가들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미리 뭐 문제를 이런 거 내겠다 이런 것좀 주는 경우가 아닌, 뭐 그렇게 알려주더라도 뭐 답까지는 아니잖아. 가볍게 알려주시잖아. 막 되게 크다란 주제를 던져주고 여러분이 막 뭔가 사전에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되거나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수행평가들. 그런 수행평가들을 잘 하셨으면 이 질문에 대해 답변을 잘 할 수 있겠죠. 전공 관련 교과 이수 선치도, 전공 관련 과목을 어느 정도 이수했고, 전공 관련해서 스스로 선택하고 수강한 과목은 얼마나 되고, 전공 관련해서 교과 성적이 우수한지, 역시 교육과정 선택하고 관련되는 답변이죠. 이처럼 여러 가지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들을 살펴보면 결국은 우리 학생들이 자기의 관심 가는 분야에 연관되는 그러한 교과목 이수를 하는 것이 필수적이 됐다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또 사전에 좀 준비해야 되는 건 바로 이 탐구 활동입니다. 작게. 학업 태도나 의지, 탐구 역량, 자기주도성, 문제 해결력, 학교생활 충실도 이런 역량들을 발휘하려면 탐구 활동이나 과제 수행이 성실하게 좀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서 수업 중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탐구 활동이나 수행 평가나 학급 활동들, 여러분들 중심에 이루어지는 그런 다양한 수업 활동들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실 필요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보통교과 중에서는 보통교과와 전문교과 포함해서 논문 작성이 가능한 과목들도 있어요. 수학과제 탐구, 사회문제 탐구, 요 두 과목이 이제 보통교과에 있는 소논문 작성이 가능한 과목이고, 융합과학 탐구, 과학과제 연구, 사회과제 연구는 전문교과에 해당하지만 소논문 작성이 가능한 과목입니다. 수학과제 탐구는 현재 2학년 2학기 올해 소인수 강좌, 주문형 강좌로 개설한 상황이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회문제 탐구는 자연계열 학생들의 3학년 선택군에 해당하는 탐구교과 선택군이 있어요. 지금 선생님이 3학년 4개 반 수업을 하고 있고요. 융합과학 탐구는 동안고에 개설된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동안고에 개설됐지만 우리 학생들이 가서 들을 수 있어요. 2학년 때 진행되고 있어요. 과학과제 연구, 우리 학교에서 개설해둔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동안고 학생들이랑 같이 듣고 있는 과목입니다. 그 다음에 2학기에 사회과제 연구라는 과목도 역시 주문형 강좌, 소인수 강좌로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목들을 또 수강을 하시면 여러분이 소논문 작성을 통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러한 탐구 활동을 또 진행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학교에서 개설해서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라든지 또는 2학년 때 선택할 수 있는 공동교육과정이나 소인수 강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이런 경험을 쌓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선생님, 학생부 종합전형 별로 안 뽑는다고 들었는데 왜 학생부 종합전형 얘기를 하나요? 거짓말이다. 학생부 종합전형 안 줄어들었다. 여전히 많이 뽑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23학년도 현재 3학년 학생들의 이 대입전형 시행계획에 따른 전형 유형별 인원이 나타나 있는데 최근 발표된 24학년도 현재 2학년 학생들을 어떻게 뽑을까 대학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종합전형으로 23% 뽑고요.
수능 위주 전형으로 19.3% 뽑습니다. 모집 인원이 대략 13,000명 정도 더 많죠. 그거보다 더 많은 건 뭐예요? 수시예요, 수시. 죄송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에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15만 4천 명 뽑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형 구조들, 대학교에서 선발하는 구조를 보면 기본적으로 서울권 대학들은 종합전형 또는 수능으로 뽑고 수도권으로 오면 교과 전형이랑 종합 전형이랑 수능이 섞여 있고 지역 대학으로 가면 교과가 좀 중심이 되는 그런 형태로 이제 대학들이 선발하고 있어요. 서울 소재 20개 대학의 23학년도 모집 인원을 현재 3학년 기준 모집 인원을 보면 종합 전형 선발 인원 2만 2천 명, 수능 선발 인원 2만 5천 명, 교과 선발 인원이 7,400명, 모집 정원은 10%. 원래 없었었던 거야. 원래 아주 적었어. 22학년도부터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위권 대학들, 상위 20개 대학 그 다음에 범위에 서울 수도권 대학들 보면 종합으로 뽑는 인원이 10,000명, 1,500명, 수능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1,700명, 교과로 선발하는 인원이 6,300명. 그럼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면 종합전형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다. 안 쓸 수가 없다. 종합전형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서 과목 선택을 하실 때 교과목의 성격을 먼저 고려를 해줘. 선생님들께서 아마 다음 주에 각 교과목의 진로활동 시간 활용을 해서 또는 수업 시간 활용을 해서 과목의 특성, 내용, 평가 방법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우리 학교 교육과정을 살펴보고 수강할 과목을 충분히 선택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 경우에 따라서 수강 인원이 부족해서 폐강이 되는 과목이 있거나 또는 여러분들께 쌤이 2학기 되면 별도로 또한 수요 조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요청이 있으시면 그 과목들을 저희는 적극적으로 개설해 드릴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목들을 여러분들은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를 한다면 내신에 좀 부담이 가더라도 진로 관련 과목을 반드시 선택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게 예전에는 과학 투 과목들이 성적 산출이 되던 시기에는 이 말인데 사실은 이제는 이게 별로 유의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 선택 과목의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일반 선택 과목을 피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간혹가다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 선택 과목을 피하면 안 된다. 내 전공과 관련된 과목이라면 석차 등급 나오더라도 반드시 이수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많이 듣고 위계가 높은 막 전문 교과를 많이 듣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그 과목을 잘 듣는 게 중요합니다. 특정한 우리가 선택한 과목을 잘 듣는 거.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우리 학교 편제에 개설되어 있는 과목만 충분히 잘 섭렵하시면 유의미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과목을 이수했냐만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는 않아. 알겠지? 경제학과 가면 경제학을 들어야 돼. 이건 솔직히 거짓말이야, 선생님. 들으면 좋아. 대신에 뭐도 해야 돼. 성적도 좋아야지. 경제 성적도 좋아야 되고 경제 수업 시간에 활동도 줘야 되고 뿐만 아니라 뭐도 다른 과목들도 잘해야지. 그래야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겠지. 그죠? 그리고 또 내가 뭐 어떤 수준 대학에 지원을 하는지 경쟁률이 어떠한지 엄청 미시적인 접근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최소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과목 선택을 하는 상황이시기 때문에 전공과 관련되는 과목을 꼭 선택해라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전공과 관련된 과목이 우리가 뭔지 몰라요. 모르지. 당연히 모르지. 학교 홈페이지에 가면 그래서 이걸 찾아볼 수 있도록 정보를 사이트를 별도로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학교 홈페이지에 가시면 과목 선택 안내 자료라는 배너가 있어요. 이 배너로 들어오시면 이런 파란색으로 이거는 지금 하면은 인터넷으로 접속하는 거야. 모바일 접속도 가능합니다. 평촌과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정 선택의 모든 것 하면서 전공별 과목 선택 도움 자료 1. 전공별 과목 선택 도움 자료 영상 이런 자료들을 쌤이 찾아서 올려놨습니다. 이 문서 자료에서는 뭐 국민대 그다음 명지대 그다음 또 어디였더라 숭실대 하여튼 서울권 4개 대학이 같이 우리 학교에 이 계열에 이런 전공이 있고 이런 전공에 오려면 이런 과목 좀 듣고 왔으면 좋겠네 간단하게 정리한 파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구체적인 학과별로 어떤 과목을 들으면 좋다라고 하는 거, 그 학과의 정보, 그 학과를 나오면 어떤 진로를 가는지, 그리고 이 학과와 연관되는 교과목은 뭔지 이런 것들이 또 정리되어 있는 문서 자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운받으셔서 내가 관심 가는 진로 분야 또는 학과, 모집단 이런 것들 찾으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영상은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 제작한 영상인데 인문사회 상경
교육보건예술 이공계열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 길이는 길지 않아요. 한 10분 정도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는 친구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바로 그 쌤이 말씀드렸던 명지대, 서울여대, 숭실대, 국민대가 공통으로 연구해서 발표한 이 대학이 이렇게 학과를 몇 가지 분류로 구분할 수 있거든. 이 구분할 수 있는데 이 구분 기준에 따라서 학과가 뭐 우리 학교에는 어떤 학과가 있고 이 학과에 오려면 어떤 걸 들어라. 요런 형태로 정보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요 내용들은 우리 교재에 잘 쌤이 정리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 요 색깔들은 어쨌든 우리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과목들만 쌤이 좀 표시를 해봤으니까 이런 것들 참고하셔서 해주시고 선생님 영어회화 왜 우리 학교 개설 안 돼 있어요? 영어회화는 없지만 다른 전문교과 지금 여기 표시되어 있는 거는 보통교과거든요. 일반고 개설 과목. 근데 우리 학교에는 보통교과뿐만 아니라 전문교과원, 특목고 개설하는 과목들 그런 것들도 끌어와서 성적은 진로 선택이랑 똑같이 이렇게 개설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혹시 이거 보시면서 궁금하시거나 선생님 저는 이 학과 가고 싶은데 어떤 과목 들어야 할까요? 이런 내용들은 저한테 오셔서 질문하시면 됩니다. 잠시만요. 이 실에 전화가 잠깐 와서 잠깐만 멈추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선거 홍보 영상 전화가 왔었네요. 네.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교재를 통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만든 전공별 학과, 관련 학과, 자격, 기초 주요 교과목, 인재상, 그 다음에 졸업 후 진출 분야, 관련 교과목 이렇게 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참고를 하시면 좋겠죠. 용량이 좀 되니까 학교 와이파이를 통해서 다운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과목 선택 일정과 절차 안내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우리 학교가 반편성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지금 22학년도 올해 2학년 아이들의 학급별 선택 과목 수강자 숫자예요. 수강자 숫자. 복잡해 보이는데 일반 요 반들 요 반 아주 심플한 반이야. 25명이 세사, 정법, 윤사, 일본어를 들어. 근데 요반 보면 27명 중에 정법, 윤사를 듣는 애들이 있어. 근데 그 중에 16명은 세사를 듣고 그 중에 11명은 세지를 듣고 있지. 그 다음에 그 중에 14명은 중국어를 듣고 있고 그 중에 13명은 일본어를 듣고 있어요. 그럼 이 수업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동 수업이 이루어지죠. 이동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이동 합반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선생님 진행하는 경제 과목도 6반 학생들 다 듣는데 그 중에 이 7반 11명도 같이 와서 들어요. 그래서 별도의 교과 교실로 이동해서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쌤 당부드리고 싶은 게 무슨 과목 선택한다고 같은 반이 되질 않아 얘들아. 알았지? 그런 확률은 엄청 낮아. 게다가 지금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는 탐구가 3과목 선택이잖아. 게다가 제2외국어까지 있지. 그러니까 이게 조합이 되게 다양해지기 때문에 특정 과목 그 모든 조합을 친구랑 똑같이 하는 경우라도 안 될 수도 있어. 오케이? 그 다음 3학년은 더 대박이야. 3학년 작년에 선택한 인원들을 조합을 보면 한 156개가 나왔어요. 학생은 300명 조금 넘는데 그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아이들이 수강 이거는 지금 일부 과목이고 요것도 3학년도 이렇게 과목 선택이 이루어지고 요렇게도 또 이루어져. 너무 길어서 쌤이 두 화면으로 나눈 거예요. 이해되세요? 시간표가 어떻게 되냐면 막 이런 식으로 돼. 이런 식으로 이해돼? 2학년 특급 특정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세지 듣는 애들은 교실에 있고 경제 듣는 애들은 6반으로 가고 윤사 듣는 애들은 2반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시면 화학옥 2는 자기 반에서 듣는데 지구과학은 11반 가서 들어야 돼. 지금 보면 2학년 학생들 3학년 때 선택하는 그 편제표를 보세요. 여러분 모든 학생들이 다 듣는 과목이 스포츠, 그지? 그 다음 영어, 그 다음 확통 말고는 다 선택이야. 그지? 다 선택이야. 2학기 때는 이제 국어는 이제 자기 원반으로 돌아가긴 하겠지. 자, 이러다 보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과목 선택할 때 친구 따라 강남 가면 안 된다, 얘들아. 알았지? 친구 따라 강남 가면 안 되고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하고 연관되는 과목을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당부드릴게요. 당부드리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쌤이 선택하고 나서 방학 때 이제 전화해서 야,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잘못 선택한 아이들한테 전화를 할 거거든. 그럴 때도 좀 짝깍짝깍 바꾸고 이렇게 해야 선생님의 삶이 편안해집니다. 자, 농담이고요. 국어 과목 선택 팁 드릴게요. 2학년 학생들 이제 국어 과목 선택이 고민이십니다. 그죠? 국어 과목에서 이제 엄매랑 화작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수능 선택을 뭘 할 건지 좀 충분히 고민하고 올해 지금 뭐 3월, 4월, 6월 모의고사 결과 나오는 거 보면 뭐 이런저런 발표 자료들도 있고 분석 자료들도 있겠죠.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 우리 국어쌤들의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세요. 국어쌤들이 조언해주고 설명해 드리는 거 충실하게 좀 듣고 그래서 왜 내가 지금 이 언어와 매체 합법과 작문 진짜 많이 바꿨어 작년에 막 반편성 막 하고 있는데 막 와서 또 막 바꿔달라고 그러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발 좀 신중하게 올해는 작년처럼 늦게까지 안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게 학교 운영이 아주 진짜 차질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마감을 좀 빨리 할 겁니다. 올해는. 그래서 빨라봐야 한 달이야. 한 달 정도 일찍 할 거야. 그래서 신중한 선택 해주시기 바라고요. 심화국어, 미적분, 심화영어, 독해 원에서도 이제 선택을 해야 돼. 일단 뭐 자연계열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미적 선택하셔야죠. 그죠? 미적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문계열 진학학생. 선생님들 교실에 혹시 지금 졸고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깨워주셔야 됩니다. 요거는 아이들 꼭 들어야 됩니다. 네. 자연계열 진학희망학생. 자, 잠 다 깼냐? 오케이. 자, 자연계열 진학희망학생은 미적분 선택. 그죠? 기본적으로 요거는 가져가 주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인문계열 진학희망학생은 진로 희망에 맞는 과목. 자기가 좀 보완해야 되는 과목. 그런 과목 선택하면 돼. 어차피 두 개 다 뭐야? 진로 선택 과목. 석차 등급 산출 부담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기 전공, 희망 전공과 관련되는 과목, 내가 수능 측면에서 보완하고 싶은 과목, 그런 과목들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작년에 이제 자연계열 아이들 중에서 이제 심화국어나 심화영어 독해를 선택한 경우가 있긴 했어요. 2명, 현재 3학년에. 근데 그 친구들은 이제, 선생님 저는 뭐 미적분을 수능을 안 칠 거예요. 뭐 이런 친구들은 있었습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미적분을 하시는 게 점수 측면이나 이런 부분에 좀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측면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3단위 선택군 우리 2학년 학생들이 3단위 선택군 여기 있죠. 인문계열의 경우에는 생윤, 사문, 동아시아사, 한국지리 중 택 2가 되겠죠. 대부분. 자연계열 학생들은 아마 물투, 화투, 생투, 지투 중 택 2가 될 겁니다. 자연계열 학생들은 아마 과학쌤들께서 원 과학 과목 쌤들이 투 과목 설명해 주실 거고 그 다음에 인문계열, 사회계열 학생들은 진로 시간에 아마 요 과목 정보 들으실 수 있을 텐데요. 수능도 고려하셔야 되죠. 특히 인문계열 학생들은 요 과목들 중에서 선택해서 수능을 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수능을 어떤 걸 칠 것인지 좀 고민도 해보시고 선생님들께 물어도 보시고 그 다음 뭐 예를 들어 생활과 윤리는 어때요? 이거는 윤사쌤한테 물어보면 되죠. 사회문화는 어때요? 요거는 저 경제 가르치는 저나 정치화법 가르치는 쌤께 물어보시면 되고 동아시아사 어때요? 세계사 쌤께 물어보세요. 한국지리 어때요? 이건 세계지리 쌤께 물어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걸 수강하지 않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진로 시간에 영상을 통해서 정보 들으실 겁니다. 자기 진로 희망과 맞는 과목들, 희망과 연관되는 과목들을 선택을 해라. 그 다음에 자연계열 아이들은 요거를 수능을 보는 경우들은 거의 없어요. 대신에 이제 그 대학에 따라서 그 투 과목을 봐야 반드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이 되는 학교들이나 그 다음에 그 정시 가산점이 있는 학교들이나 이런 학교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진로 방향이나 목표 대학에 맞춰서 선택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 2단위 선택군 아까 말씀드렸지 2학년 사회 3과목 선택자들은 생활과학으로 2학년 과학 3과목 선택자들은 여지, 사문탐, 고윤 이 중에서 하나 골라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 참, 저기 과목별로 이수하고 있는 인원 얘기해주면 2학년 지금 현재 1학년 아이들, 1학년 학생들 이렇게 지금 선배들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윤사가 제일 많고 정법, 세사, 세지 이렇게 나오고 경제는 한반, 그 다음에 물리학 이런 범위로 나타나고 근데 이 인원은 해마다 약간씩 달라져요. 약간씩 달라지고
몇 명 신청했는지 쌤이 수강 신청이 끝날 때마다 한 2, 3일 이내에 다시 가정통신문으로 띄울게요. 이 알림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 정보도 참고하셔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3학년의 경우에는 언매 화작이 이런 비율로 선택 중이고 심화국어, 미적분, 심화영어 이렇게 편성되고 있습니다. 사회계열에서는 뭐 생륜, 사문, 동아시아사, 한국지리 보면 인원이 적어도 개설합니다. 아시겠죠? 개설 최대한 해드려요. 막 갑자기 인원 적다고 아주 적으면 1차 때 막 적으면 폐강되는데 한 2, 3차 신청까지 왔는데도 인원이 이렇게 남아있으면 최대한 개설하고 있습니다. 물리학 이렇게 개설, 물리학 화학 2, 생2, G2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여지 사문탐 생활과학 이렇게 음악이랑 미창 비중 이렇고요. 교재 있죠? 교재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초는 요거는 별개반으로 따로 빼서 플러스 알파급으로 진행되는데 요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인공지능 기초 일단 지금은 선택권에 안 넣어놨는데 의견 수렴을 좀 해서 다시 한번 변경이 되면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2학년 학생들. 자, 다시 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2단위 선택권은 이렇게 사회 세 과목 선택자는 생과, 과학 세 과목 선택자는 여지, 사문탐, 고윤 중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술교과는 자기 진로 희망에 맞는 미대 생각하는 친구들은 미술, 음대 생각하는 친구들은 음악, 그 다음에 나는 그쪽 계열 아닌데 내가 좋아하는 과목, 자기가 즐겁게 했던 그런 과목들을 선택하시면 될 겁니다. 생활교양 선택이 일단 요 부분이 좀 특징 중에 하나인데 가급 프로그래밍을 C 언어 활용해서 좀 어렵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코딩을 직접 해보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은 자연계열 진학 희망 학생들에게 좀 추천드리고 인문계열 희망 학생 중에 내가 컴퓨터 공부를 좀 해보고 싶다. 그럼 4차 산업혁명이고 하니 그런 친구들은 정보를 수강하시면 돼요. 정보. 근데 정보는 일반 선택이라 석차 등급이 나오긴 하는데 입시에 반영되는 경우들이 거의 없어요. 입시에 반영되는 경우가. 그래서 석차 등급은 산출되지만 여러분이 진로에 맞게 흥미에 맞게 충분히 선택하시면 되고 인원이 설사 적다 하더라도 다 개설해드린다. 그래서 정보 선택도 많이 권장드리고요. 창의 경영은 과목 특성상 인문계열 학생들에게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 교과 영역 간 선택, 여기서도 좀 중요하게 좀 고민 많이 하셔야 돼요. 먼저 심화수학 1을 고르고 싶다. 이 어떤 친구들에게 추천드리냐, 인문계열, 사회계열, 뭐 자연공학계열 상관없이 수학 1, 2 보완이 좀 필요하다. 수학 1, 2 보완이 좀 필요하다. 이런 친구들 이거 수강하시면 됩니다. 내가 수학을 더 듣고 싶다. 이런 친구도 있겠지. 기하는 기초교과에서 미적분을 혹시나 선택 안 했는 친구들. 수능 봐야지. 기하 선택, 미적분 또는 기하 선택해야 우리가 자연공학 계열 학과들 정시 지원이든 뭐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이 되니까. 그래서 이 친구들은 꼭 들어야 되고 상위권 자연공학 계열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하는 친구들. 이 친구들 기하 과목 수강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3학년 때 확통, 미적분, 기하 이 세 과목을 다 듣고 오는 걸 자연공학 계열 상위권 대학에서 엄청 좋아한다. 그래서 여기다 끼워넣습니다. 다 들을 수 있게. 중국문화, 일본문화 현재 인문사회 계열 아이들이 집중적으로 듣고 있고 인문사회 계열이나 국제 계열 진학 희망하는 학생들 자기가 2학년 때 배웠던 중국어 1, 일본어 1 과목 그거하고 연계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수업 시간에 중국어 1, 일본어 1 선생님께서 또 설명 많이 해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 전공 실기 기초 요거는 작년에는 2학년 주문형 강좌에 있었는데요. 요 수요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최대 실기 준비 시간을 갖고 싶다. 근데 많이 안 나오는 걸 생각해. 많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뭐 최대 입시를 준비하지 않는 그냥 일반적인 친구들은 다른 거 선택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쌤이 만약 인원은 많으면 너무 내 쌤 생각보다 많다 싶으면 다 부를 거야. 다 불러서 너 뭐 진로 희망 뭐냐? 쌤 생기고 권한 다 했거든. 그래서 생기보고 진로 희망 보고 너 이거 아닌데 이거 하지 마라. 너한테 안 맞다. 이거는 쌤이 할 수 있는 이야기야. 여러분들께. 이거는 조언을 드릴 거고 상담을 통해서 이걸 할 겁니다. 이해되시죠? 현재 1학년 학생들은 역시 철저하게 자기 진로 희망 분야와 관련되는 과목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내가 인문사회 계열 쪽으로 갈 거냐, 자연공학 계열 쪽으로 갈 거냐 이게 결정되는 시기니까. 근데 대학에서는 가급적 잠시만요.
네. 인문사회 계열 대학에서는 가급적 이 사회 과목과 과학 과목을 세 과목, 특히 이제 과학 과목, 원 과목은 세 과목 다 듣고 오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자연공학 계열 쪽으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이 원 과목을 세 개 꼭 선택하셨으면 좋겠고, 사회 계열 쪽으로 진학을 희망하는 친구들도 지금 여기 개설되어 있는 세계지리, 세계사, 경제, 정치화법, 윤리와 사상, 이 과목들이 사회과학 공부에 거의 기본이 되는 과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5과목 중에서 가급적 세 과목을 선택을 하시라. 경우에 따라서 선생님 사회 2학년 때 사회 2개, 과학 하나 이렇게 들으면 안 돼요? 뭐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되죠. 되는데 학생부 종합전형 측면에서 이게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권장드리진 않는다. 근데 그런 경우가 있는 친구들이라면 선생님께 오셔서 언제든지 상담 요청하시면 선생님이 어떤 이유로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는지, 또 그 선택이 맞는지 같이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어 원, 일본어 원, 우리 중학교 때 이걸 선택하는 학교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학교 규모가 좀 큰 뭐 범계, 평촌 이쪽에서 온 친구들은. 근데 이제 자기가 배우고 싶은 제3의 언어, 우리가 이제 동아시아의 아주 중심이 되는 그런 나라고, 가운데 있잖아, 그지? 센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 왼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서쪽, 동쪽에 있는 두 나라 중에서 어떤 나라에 좀 더 내가 우리나라의 문화를 알리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어떤 인재로 커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하고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10년, 20년 후에 우리나라에 없고 일본에 있거나 중국에 있거나 또 미국에 있거나 이렇게 해외에 나가서 해외 세계를 앞장서 나가는 그런 인재로 또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학교 선택과 연계하거나 또는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싶은 그런 욕구,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거 이렇게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과목들이 뭔지 좀 궁금해요, 선생님. 그것도 이 교육과정 선택의 모든 것 페이지에 있어요. 선택 과목 설명서라고 해서 여기 선택 과목 안내서가 있거든요. 이걸 다운받아 보시면 보통교과, 전문교과 전체 모든 과목들의 이 관련 정보들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게 서울시 교육청에서 만든 거라서 교양 과목 중에 우리 경기도에 개설되지 않는 과목들이 몇 개 있긴 한데, 보통교과, 전문교과 1, 전문교과 2에 대한 정보는 충실히 담겨져 있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과목 선택 일정 간단하게 안내 드릴게요. 추후에 가정통신문으로 확정해서 공지해 드리고, 경우에 따라 변경은 가능, 일정의 변경, 앞뒤로 뭐 하루 이틀씩 조정되거나 하는 것들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방향은 이대로 갈 거예요. 오늘 학생 대상 설명회 했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학부모 대상 설명이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교재 있죠? 교재 학교에 놔두고 가면 안 돼. 오늘 꼭 가방에 넣어서 집에 가서 엄마 갖다 드려야 돼. 알았지? 엄마도 지금 보고 있는 강의 자료를 보면서 선생님 강의를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고 있는 책 서랍에 넣지 말고 가방에 넣어라. 3, 4교시에 쓴다. 3, 4교시 쓰고 그대로 가방에 넣어라. 알았지? 23일 날 월요일 날 학부모 대상 교육과정 설명회가 이루어집니다. 다음 주 수요일 신청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학생 학부모 대상 교육과정 1대1 컨설팅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좀 고민해야지. 우리가 정보를 알았으니까 한 달 반 정도 천천히 고민하시고 치필평가 치고 7월 11일 13일 3일간 1차 수강 신청이 있을 예정입니다. 1차 수강 신청 끝나고 나면 몇 명이 신청했는지 방학 전에 가정통신문을 안내 드릴 거고, 그 정보나 그 다음에 또 방학 중에 또 이런저런 생각을 좀 깊이 할 수 있어. 그러고 나서 이제 계약하고 나서 2학기 계약하자마자 최종 선택을 할 거예요. 왜 8월에 최종 선택이라고 하나요? 9월에 이 아이들의 과목 선택을 가지고 학교에 선생님이 몇 명 필요한지를 계산하고 교육청에 보고를 해야 돼. 그리고 나서 임용시험에 선생님 몇 명 뽑을지가 결정돼. 그래서 요때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선생님 이때 끝나고 나면 변경이 안 되나요? 되지 왜 안 돼? 해주지. 자비로우니까 해줍니다. 근데 에브리데이, 에브리타임 할 수는 없지. 그지? 정할 거야. 기간을 정할 거야. 10월 말 그리고 11월 말. 10월 말과 11월 말. 그래서 10월 말에 한번, 11월 말에 한번 딱 바꿀 거고, 10월 말에 바꾸는 추가 변경 기간에는 최종 변경된 인원을 공지할 텐데, 최종 변경하고 나서는 공지 안 할 거예요. 이 거의 확정됩니다. 인원의 변동이 크게 요동치지 않아요. 절대.
크게 요동치지 않아서 만약에 현저하게 인원이 줄어드는 거에 있다면 뭐 별도로 말씀드리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거의 그대로 갈 거다. 그리고 11월 23일 이후로는 와도 안 바꿔준다. 진짜다. 정말이다.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우리 학생 대상 교육과정 설명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 동안 경청해 주시고 주신 학생들께 감사드리고 지도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이 종소리는 내 종소리야. 우리 종소리 아니야. 교재 내용 복습하시고 다시 한번 리뷰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